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간복지 라디오입니다. 자, 올해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천시에서도 시장뿐만 아니라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뽑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을 뽑는 지방선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지방선거에서 장애인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김광백 사무국장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올해 참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많은 관심 속에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의 소외된 이런 분들, 장애인을 위해서 과연 이분들이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생각하시기에는 뭐 어떻게 이게 우리가 기본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 정도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선거 나오시는 많은 후보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을 도와준다. 네. 갈 때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많이 네, 이야기하시는 네.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넓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고 어떤 장애인분들은 이제 직업 공간에서 훈련도 하고 계시지만은 이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훈련 받는다 해서 네. 이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후보님들은 이제 인천이란 도시 자체가 네. 어떻게 바뀌어야지만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덜 겪거나 아니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큰 틀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기도 하고 공약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제가 일을 하는 공간에 이제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인천에 살고 있는 어떤 공간에서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떤 환경이 되어야지만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좀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 동네에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 가게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떤 가게를 이용하고 있고 어떤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네. 또 우리가 이제 자주 이용하는 이제 공원들 있잖아요. 네. 이런 근린 생활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에서 어떤 장애인 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아니면 우리가 타는 많은 대중교통 수단,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뭐 이런 곳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네. 것인지 있는 네.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복지의 영역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좁은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후보님들이 이번에 출마하신 후보님들이 장애인의 삶을 좀 더 넓게 보시는 공약들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뭐 하나하나가 확실히 뭐 소중한 얘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대두되는 것이 무슨 예산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데, 내가 삶이 불편하면 장애인들도 불편하다라는 걸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나만 편하면 되지가 아니고 나도 불편한 게 장애인에게는 얼마나 더 불편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좀 출발점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 당사자가 개선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김광백 국장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그런 어려움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어떤 정책을 이제 내걸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후보든 이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내기는 내죠, 모두. 근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은 법안들을 이분들이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하는 센터에서 이제 올해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큰 틀에서 이제 지방선거 표준 요구안, 6대 네, 요구안을 네네.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인천도 오랜 시간 동안 장애 이동권을 잘 보장해 달라라고 장애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구도 많이 해왔는데 안타깝게 이제 7개 특광역시라 그러죠. 서울시, 뭐 인천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등등 이런 시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인천이 이제 장애 이동권 인프라가 가장 낮은 것으로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권이라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어야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그 장차연인가 하는 곳에서 이 출근 시간에 시위를 좀 많이 해주신 덕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항상 인천이 그 복지 정책을 얘기할 때 많은 좋은 정책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 이렇게 낮게 나오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원인이 좀 있을까요? 저도 그 원인을 이제 찾기는 저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네. 뭐 이동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게을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대표적으로 저상버스 도입률 이런 네. 걸 가지고 이제 저상버스가 얼마큼 잘 확충돼 있느냐 인프라를 확인하는 건데 몇 해 전에는 보건부 그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도 네. 반납할 만큼 돈을 다 쓰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걸 했다고 하시지만은 실제로는 많이 이 부분에서는 미흡하기도 하고 좀 게을렀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는데 예산을 반납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겠죠? 문제점보다는 이제 행정이 해야 될 역할 중에서 민간 단체, 민간 업체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상버스가 기존 도로를 다니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저상버스가 많이 좀 늘어나면서 인천시 전체 버스 중에서 한 40% 정도가 저상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도로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 버스도 확충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인식의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 콜택시 문제는 제 주변에 그 알고 계신 장애인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실 때 미리 예약을 해도 내가 원하는 시각에 이용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 장애인 콜택시 부분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군요.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이제 과거에 비하면은 기다리는 시간은 적긴 하지만 이제 특정 시간대가 있거든요. 운전기사님들이 교대하는 시간대라든가 이럴 때 이제 의외로 장애인분들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다른 시도에 비하면은 인천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를 갈 때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나요? 장거리는 이제 인천시 말고 다른 시도를 갈 때 이용할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아직까지 거의 그림의 떡처럼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건 그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제 지방을 갈 때 얘기를 하셨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평생교육권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도 이제 지역에서 주민센터라든가 이렇게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분들도 지역사회에서 꼭 일을 하는 건 아니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지역에서 조금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돼야 되는 건데 그런 평생교육권에 대한 보장들을 좀 한번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 정책 요구안들을 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했는데요. 그래서 이 법에 맞춰가지고 이번 후보님들이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하면 좋을 것인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공약으로 내에 걸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이 권리를 장애인들이 왜 소개되고 있을까?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한번 주민센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뭐 새로 생긴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지만은 네, 네. 이제 오래된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들이 많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중증의 장애인분들,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은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보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거나, 네. 아니면은 강사님들이 또 장애인분들이 오시면은 되게 부담스러워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분들은 같이 참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든가 네.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평생교육의 권리가 많이 좀 박탈당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보조 인력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혼자 휠체어를 이용해서도 이동하시면서 이 교육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입견이라고 할까? 강사분들이 혹시 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켜보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미리 걱정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장애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뭐 평생을 배운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이 좀 된다면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더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출마를 하시는 뭐 자치단체장, 인천시장이나 구청장님 정도는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제 장애인 여러분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노동권 보장인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 자세히 좀 해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도 자세하게 해법을 제시할 수 너무 좋겠지만은 많은 게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이라 제시하지만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네네.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공공 일자리를 좀 확충하는 것이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몇 해 전부터 인천에서 중증 장애 맞춤형 취업 일자리라 그래가지고요, 권리 중심형 일자리, 저희는 그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이제 인천시가 조금씩 늘려내고 있거든요. 네.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 기존의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장애를 이 사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네. 좀 더 당사자의 그 장애에 맞춰 가지고 일자리를 개발하는 게 있어요. 한 80명에서 90명 정도가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일자리를 좀 확대한다든가, 그러면은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일자리 노동권의 보장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제 지금도 공공 일자리 사업들이 좀 인천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공공 일자리 사업들을 인천시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충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의 역할이긴 한데 민간 단체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편의시설이 잘 안 갖춰져 가지고 예. 가기 힘든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어떤 역할들을 좀 해주셔도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이동권 보장이나 평생교육권 보장,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와 관련된 노동권 보장까지도 결국 항상 등장하는 게 편의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의시설이 그렇게 건축을 이제 신축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활성화가 돼 있어서 구색을 맞춰 주시지만 오래된 건물이 이제 그런 게 구색이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일자리를 얘기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여러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또 어떤 차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적으로 일자리가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묘안이 있을까요? 이제 이것도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긴 네, 하겠지만은 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중앙 정부의 걱정일 것 같고, 네, 우선은 이제 인천시의 어떤 지방 정부에서는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떤 분들은 참여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수급비하고 조정들을 고민하실 것 같고, 네. 어떤 분들은 모든 장애인분들 수급자이시지 않으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참여하시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혹시 내가 받고 있는 이 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그 연금이 좀 깎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일자리를 못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는 제가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잘 해결이 돼야만. 그리고 실제로 뭐 저희 공감복지 라디오도 장애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같이 일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다 이미 다른 곳에 다 취업이 돼 있거나 그리고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전문가 집단들이 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장애인분들, 중증 장애인분들 일자리 구하려고 그러면은 의외로 사람 구하기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장애인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가 막상 생겼었을 때 네.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조금 이렇게 홍보가 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막상 그 일을 하러 갔었을 때 네.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편의시설 문제라든가 아까 이동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에서 인식의 문제라든가 네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막상 갔는데 일을 못 하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일자리를 좀 크게 많이 확대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장애인 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두 가지가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공감복지 라디오나 장애인 생활신문이 장애가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 같더라고요. 장애 유형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체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뭐 뇌병변 장애, 또 발달 장애. 발달 장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유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리를 막 크게 내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뭐 굉장히 큰 목소리로 계속 말을 참견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과의 어떤 뭐 화합 같은 게 좀 조금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습관을 좀 들여야 되겠다라든가 우리 이제 비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들부터라도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의시설은 뭐 조금 누군가 불편하면 한 사람이 책임지고 뭐 이렇게 리더를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 사이의 이해가 사람과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권리 보장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설명해 주시죠. 이제 앞에 뭐 교육권, 그다음에 일자리 노동권, 그리고 이동권 모든 게 다 자립생활로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모아진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번째 핵심은 이제 우리가 인천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잘해왔다라고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장애인 네. 지원주택 이제 보급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장애인 지원주택이라는 것은 집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 권리 보장의 핵심은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러면 집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인천시가 조금 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정책 공약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네, 실제로 뭐 관련 기관과 함께 LH라든가 이런 곳과 함께 그 장애인이 거주할 만한 이런 집들을 장만해주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 듣고 뭐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과연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혼자 살 수 있겠느냐 지레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네. 의외로
지역에서 아주 중증의 장애인분들이 혼자 네, 사시는 네.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요. 네, 많이 네. 계신 이유는 이제 여기서 서비스가 지원되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닌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립생활이라는 영역이 장애 정도의 문제는 절대 아니더라. 그래서 장애 정도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 것인가에 네, 대한 네, 마음을 네.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이냐에 고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보님들한테 이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책 네. 공약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은 시설에 살아야 돼. 장애 정도가 상대적 경한 분들은 자립생활 할 수 있어. 우선 이 생각을 버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야지만이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라도 우리 동네에 살 수 있으려고 하면은 뭐가 바뀌면 좋을까를 네, 생각할 수 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애 정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네.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 것인지의 관점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저희가 사선하고도 여러 가지 그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도 혼자 생활을 하시다 보면 점점 본인의 역량이 자꾸 발달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미리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을 좀 줘보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충분히 자기 스스로 요즘은 이제 돌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그분들이 오셔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본인의 시간만 이렇게 갖고 있고 싶어 하시고 또 외국에서는 이렇게 집단 거주 시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 탈시설 이 단어 가지고도 많이 논쟁이 되긴 하겠지만은 네, 네. 좀 가급적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소규모화 됐으면 좋겠어. 네, 네. 이거는 이제 약간 인권의 문제도 있고 당사자의 자립생활의 어떤 권리 부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적은 시설에서 적은 인원이 살아야지만이 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그렇습니다. 보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어왔습니다. 네. 자, 이제 5가지 제안 중에 마지막 제안인데요.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 얘기 해주시죠. 이제 장애 영역에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 장애인 나이가 네, 많으신 네, 어르신들 장애인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 통계에서도 보면은 60세 이상,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비율이 한 30-40%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 영역만 이제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 영역도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들은 약해지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 이제 이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해 줄 만한 인프라가 또 인천은 취약한 편에 속하고 있어요. 네, 네. 대표적으로 치과 진료 이런 얘기 드리는데 장애인분들이 치과 진료 많이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인천에는 이제 한 개의 장애인 치과 진료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안타까운 게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한 분이셔가지고 이분이 쉬면 병원도 쉬는 거고 네. 이분이 일을 그만두시면 병원도 그만둬야 돼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권한이 너무 제한돼 있더라. 그래서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도 갈 수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최소한은 동네에 있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프라가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네, 생각은 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과 진료를 포함해가지고 장애인 건강권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그렇죠. 있는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치과가 좀 열악하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그 치아가 좀 부실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건강검진은 되긴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병변 중증의 장애인분들은 네. 치료받을 데가 없어요 인천에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 서울에 가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산에 민간에서 하는 치료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신다든가 이렇게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가 썩어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건강이 나빠지고 네. 건강이 또 마찬가지로 나빠지니까 이제 적절한 음식물을 먹어서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는 이제 악순환 구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도 확충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구별로 정도는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그 뇌병변을 갖고 계신 우리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게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애인이 아동기부터 노령기까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성, 여성도 있고 장애인 가족까지 포함을 하면 정말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아직 계획 중에 있는 건데 이제 저희가 단체가 속해 있는 곳들이 이제 모여서 한 3월 말쯤이나 4월 초에 정책들을 이제 저희가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러 후보님들 혹은 정당 관계자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정책 협약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나서 이제 이렇게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후보님들도 들으시면은 네네.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같이 어떤 정책은 이제 물론 예산이라든가 인식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좀 한번 머리맡에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보님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물러날 단체는 아닌데 그래도 마치 캠페인도 마치 하면서 네, 네네. 좀 더 정책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보님들도 좀 더 많은 고민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장애인이 살기 좋은 환경은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좀 귀담아 귀를 크게 펼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거부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점진적으로 활성화하겠다. 뭐 이 정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 실질적으로 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아까 이동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복지 영역보다는 우리가 이번 일반적인 대중교통 체계 안에서 장애가 네. 있는 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고민인 것이기도 하고 아까 평생교육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도 이제 복지 영역보다는 인천에서 평생교육 팀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네,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복지 서비스만 가지고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네, 이해해 네.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복지라는 카테고리 안에 상당히 많은 계획들이 있으나 그 복지라는 차원에서 너무 그렇게 매몰돼 있지 말고 우리 일상에 우리가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하는데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한 거니까 보완만 해주시면 될 게 아니냐. 뭐 건강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온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왜 건강검진 받으라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에게도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편의시설이 불편해서 못 받을 뿐인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보완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김광백 인천 장애인 교육권연대 국장님과 함께 선거를 앞둔 출마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